자 보자. 독해 연습 6강의 8번 봅시다. 런치라는 건 로켓가 오면 로켓을 발사하다. 제품이 오면 제품을 출시하다. 무슨 론칭 들어봤죠, 그죠? 이겁니다. 런치, 발사하다, 출시하다. 성공적인 요거 주제를 좀 잘 잡으셔야 돼. 요게 지금 글의 흐름을 묻는 건데 흐름상 어색한 문장인데 요 유형이 원래 쉬운데 이건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려워요. 주제를 잘못 잡으면 어렵다. 성공적인 신제품들을, 이게 키워드예요. 신제품 꼭 들어가야 돼. 주제. 성공적인 신제품들을 출시하는 것은 항상 쭉 어려웠습니다가 이게 지문의 주제예요. 읽다 보면. 이게 지문의 주제문이에요. 이게. 나머지 다 이걸 설명합니다. 신제품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자, 보자. 그러나 자 연구는, 증거는 대비아를 보여주는데 최근에 몇십 년 동안에 이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좀 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적이 나와서 반대가 나오나 했는데 오히려 강조를 했어. 그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다. 여기까지도 지문의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신제품은 정말 성공하기가 힘들다. 자, 1번 봐. 그러면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걸 잡으자고. 요 단어 여러분 저번 주에 나왔어요. 저번 주엔 단어가 있었어요. 수특 영어 교재. 이제는 안 좋지. 외우라는 얘기죠. 뭐예요? authoritative 뜻이 뭐다 이거? 권위적인이라는 뜻이죠. authority 형용사. 자, 권위가 있는 1991년에 설문조사가 있는데 뭐 얘네가 한 건데 이 설문조사는 발견했습니다. 데디아를 단지 하나 몇 개 중에 11개 되게 잘 만든 진지한 신제품 아이디어 중에 단지 딱 하나가 이게 개발되었고 시장으로 가져와지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말이죠. 신제품을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1번 관련 있고. 자, 2번이 틀렸거든요. 여러분 제발 좀 문장 삽입, 글의 흐름 묻는 거에서 제발 2번 좀 제끼지 마 제발. 1, 2번 제끼지 좀 마 제발. 왜 이렇게 제껴? 그 제끼다가 그 언제였냐면 2017년 고2 11월 학력평가에서 그때 내 기억이 맞을까 아마 문장 삽입이 2번이 답이었어요. 애들 전국 수험생 죄다 틀렸어. 고2 애들 2번 제껴갖고 문장 삽입 2번에 바로 거의 시작하자마자 바로 넣어줘야 돼요 문장을. 근데 2번을 1, 2번 제끼니까 틀려버렸어. 교육청에서 일부러 그렇게 돼요. 제발 문장 삽입과 글의 흐름에서 1, 2번 제끼지 마. 1, 2번이 답인 경우도 가끔씩 나와요. 그걸 노리고. 알았지? 자 보자. 자, 신제품은 성공하기 힘들다가 지문의 주제였고 2번 내용은 주제가 뭔지 볼까? 자, 많은 노력이 has gone 들어갔는데 어디 안으로? 요 단어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단어로 줄만 한데 이게 토플 단어인데 이건 어려워요. 근데 외우셔야 돼, 그지? 바로 새로운 제품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뭐로부터? 회사의 외부로부터. 뭐 대신에 회사의 내부로부터보다는 외부로부터 신제품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라고. 자, 지금 이번에 주제는 뭐니 이거? 신제품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없죠.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이번의 내용은 뭐야? 바로 신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출처가 어디다?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온다가 이 문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얘는 신제품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이 안 된다고. 자, 3번을 이제 가볼까요? 3번. 좀 더 최근의 연구는, 이 연구를 아마 받아서 좀 더 최근의 연구를 말하겠죠. 좀 더 최근의 연구는 리스펙트 되게 존경받는 이 사람, 얘네에 의해서 행해진 연구인데 이거는 시카고를 기반으로 한 firm이 명사로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이 회사는 바로 되게 리더입니다. 바로 이노베이션 뜻이 뭐죠? 혁신 전략에서 되게 앞서가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의해 행해진 연구는 데디아를 발견했습니다. 신제품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나 볼까? 자, 일부 96%의 모든 시도들 어디에서? 혁신에서의 96%의 모든 시도들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혁신에 있어서 모든 시도라는 건 신제품을 말하죠, 그죠? 새로운 아이디어 신제품. 신제품이 96%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는 걸. 바로 밑은 여기서 뜻이 뭐야?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 그지? 동의어 뭐가 있었어요? fall, fear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좀 어려운 거. gratify가 있죠. 화요일 수업에서 이거 다 나옵니다. 대답이. 여러분 분발하셔야 돼. 충족시키는 걸 96%가 실패하는데 요 뒤부터 보자. 투자에 있어서 return이란 건 수익이에요.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위한 회사의 목표율. 얼마 투자했으면 얼마 더 벌여야 돼. 목표율이 그죠? 그거. 목표율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얼마가? 96%의 새로운 시도들이 그렇다. 신제품을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래서 3번도 관련이 있다. 그러고 보니 2번은 정말 관련이 없죠. 그죠? 아이디어의 출처가 어디냐를 말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96%는 단수의 복수야. 96%는 단수의 복수야? 벌써 까먹은 거야? 뭐라고? 복수가 아니라 그랬죠. 단수도 아니라 그랬죠. 그치? 96% 여러분 이거 뭐라고? 주어가 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이거. 따라서 주어 누구예요? 표시가 났잖아. 얘가 주어야 얘가. 그래서 동사가 뭐가 됐다? S가 안 붙은 거예요. 이거 단복수 결정하지 못한다. 뭘 본다? 오브 뒤의 명사를 보고서 걔가 주어다. 다시 한번 챙기시고. 자, 4번 보자. 그러므로 따라서 자,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할게요. 자, 원인과 결과가 터나보자. 그러므로 및 또는 그죠? 충족시키는 것은 당신의 조직의 성장의 오브젝티브가 여러분 이제 5강에서 왜 나오나? 오브젝트가 나와요. 오브젝트의 뜻 정리해볼까? 오브젝트까지 뜻이 뭐죠? 객체, 대상, 물체 이런 뜻이 있어요. 동사로 뜻이 뭐냐? 동사로 오브젝트. 동사로? 그치? 반대하다는 동사들이 어제 수업에 반대하다가 뜻이 안 나왔어. 잘했어. 미안 너 실력을 많이 늘었다. 확실히 예일이 내신 대비 할수록 예일여고가 실력이 일치월장 빨리 늘어. 지문의 개수가 80개 되니까. 고2들 교재는 고3 거 쓰거든. 애들이 실력 빨리 늘어. 시험 대비 할수록. 열심히만 하면. 자, 걔는 이런 다양한 뜻이고 오브젝티브는 얘는 형용사로 뜻이 뭐예요? 오브젝티브? 형용사로 객관적인이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 목표라는 뜻이 있어요. 다 알아둬야 돼. 다시. 당신의 조직의 성장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은 더 이상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하는 문제가 아니냐? 잘 봐봐 이거. 얘가 말하는 걸 스피노프는 파생 상품이에요. 뭔지 알겠니? 엑스맨이란 영화에서 뭐가 나오게 됐어? 누가 인기가 많아서? 울버린? 없네. 울버린 인기가 나와서 울버린 시리즈 따로 나왔죠. 그때 울버린을 뭐라 그래? 엑스맨의 스피노프, 파생 상품이라 그래요. 스피노프가 그런 겁니다. 또 파생돼서 삐져나온 걸 말해요. 봐봐. 자, 다시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간단한 문제? 바로 이미 성공적인 기존의 제품. 이미 성공적인 기존의 제품으로부터 몇 개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봐봐. 요 파생 상품은 기존에 성공한 제품으로부터 나온 거죠. 이게 뭐야 그래서? 신제품이지. 그치? 신제품. 신제품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이게 신제품 성공이 어렵기 때문에. 런치가 아까 말하고 무엇을 출시하다. 그리고 또 이 출시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흥분을 일으키는 새로운 브랜드, 신제품이죠.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는 간단한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신제품은 성공이 어렵기 때문에는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4번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5번으로 가자. with가 분사 부분으로 쓰였고요.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ing나 pp가 와서 ing일 경우에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한자로 능동으로 가요. 자, 보자. 가게의 선반들이 이미 넘쳐 흐르는 채로 뭐로 수천 개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품들 뭐 이거 그 가면 이제 뭐 저거 있잖아. 무슨 선불 카드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서비스 제공품이란 건 수천 개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품들로 선반이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제품과 서비스 제공품들은 서로 경쟁하는데 고객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슨 얘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이 있는 환경 속에서 getting harder 되다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뚫고 나가는 거 말이죠. 그 신제품의 혼란을 뚫고 나가는 건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어요. 5번도 주제가 뭐다? 신제품이란 성공하기가 정말로 힘들다. 주제 똑같기 때문에 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이게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신제품이란 현대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기가 어렵다. 자,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이 이게 순서 자체의 난이도도 꽤 있고요. 내용도 꽤 어렵습니다. 호진아, 잘 잤어? 빨리 해, 말을. 초콜릿 더 먹을 사람? 자, 봅시다. 5번. 첫 문장을
첫 문장은 제가 할게요. 첫 문장은 자, 요건 좀 비유를 좀 잘 아셔야 돼. 인터랙터 상호작용자니까는 대화하는 사람들 했습니다. 대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사소통하고 있을 때 뭐에 대해서 external 뜻이 뭐라고 이거? 외부적인 외부이라는 뜻이라고. 외부적인 세상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위드제이 학원 건물,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 건물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을 때 포인팅 가리키는 거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게 키워드 일단.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가 키워드가 돼서 지문의 주제는 요게 들어가요. 요게 어떻다라는 게 지문의 주제가 돼. 주제 좀 잡아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sufficient 뜻이 뭐죠? 뭐지? sufficient 충분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 충분합니다. 뭐 하기에? 자, 만들 사역동사예요. 그리고 mind라는 단어. mind 원래 뜻이 뭐죠? 마음, 생각 뭐 이런 뜻 있죠. 심리. 이게 사전 찾아보시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mind가. 그래서 사람으로 하세요. 자, 다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 미드제이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 충분한데 바로 referent는 이거 refer to가 뜻이 뭐라 그랬죠? 무엇을 나타내다, 지시하다, 표현하다, 부르다 이런 뜻이라고. refer가 이게 나타내다, 지시하다, 표현하다는 뜻이구나. 그 뒤에 ant나 ent 뜻이 뭐가 된다고? 뭐뭐 당사자라는 뜻이 된다고. 그 referent라는 것은 이거는 지시 대상이 되는 거야. 여기서 뭐다? 미드제이 학원 건물을 말하는 것이지. 자, 다시 보자. 대화하는 사람들이 외부적 세상, 미드제이 건물에 대해서 의사소통하고 있을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바로 미드제이 학원 건물에서 사람들이 만나도록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해됐지 이거? 그지? 겉으로 밖으로 이제 드러나는 세상 속에서는 저기서 만나자라고 할 때 뭐만 하면 돼? 저기서 만나자라고 가리키면 거기서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당연한 얘기죠, 그죠? 포인팅의 역할이 이러하다. 어디에서? 외부적 실체가 있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렇게 기능을 하고. 근데 보세요. 그러나 역적 뒤에 이제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대인 앞에 있는 대화하는 사람들, 그러나 대화하는 사람들이 그 미드제이 학원 지시대상을 공유해야만 할 때, 근데 그게 어디 있냐? In their inner world라고. external world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드제이 학원 건물 같은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예를 들어 류쌤은 친절해라는 거를 공유하고 싶어. 미룰 때. 그때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시 대상을 공유해야만 할 때는 그냥 포인팅 말고 다른 어떤 도구가 요구됩니다. 이런 얘기라고. 그치?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대상은 뭐 하면 된다? 저기서 만나자. 가리키면 끝나요. 포인팅하면 그지? 근데 자기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류쌤은 친절해라는 걸 좀 의사소통으로 전달하려면 그냥 포인팅만으로 되냐 안 되니? 안 된다. 이런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그 다른 도구가 뭐냐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야. 다른 도구가 뭐냐. 자기 머릿속에 걸 공유하려면 그냥 포인팅 말고 다른 도구가 뭐가 있느냐. 이 뒤에 아마 그 내용이 추가가 될 것이고. 자, 봅시다. 글의 흐름에서 예를 들어가 등장하면 항상 뭘 챙겨보라고? 이거 5강에도 똑같이 나와요.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를 챙겨보셔야 돼요.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 자, 물음표가 뜯어보자. 예를 들어 한 아기는 가리킬지도 몰라요. 아빠의 의자를 reference 표현으로서 뭐에 대한 표현? absent가 뜻이 뭐죠? absent가 뭐죠? 뭐지 이거? 뭐예요 여러분? present의 반대말이지. present 뭐야 이건? 뭐지? 현재의 명사로 선물 또 다른 뜻. 출석한, 함께 있는, 동행하는 이런 뜻이라고. absent 뭐야 이거? 결석한, 학생으로 따지면 일반적인 의미는 그 자리에 없는 이런 뜻이죠. 그 자리에 없는 아빠에 대한 표현으로서 아빠의 의자를 가리킬지도 모릅니다. 뜬금없죠. 갑자기 애기가 왜 나와? 그치? 갑자기 아빠 없는 게 왜 나와? 포인트 갑자기 왜 나와? 포인팅 말고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A는 일단 더 나중으로 이에 대한 주장이 등장한 뒤에 아기가 가리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나중에 예시로 잡아줄 수 있다. 자, B로 가자. 어떠한 점에서 자 물음표가 뜨나 안 뜨나 보자. 잘 보세요. 여기 주어진 문장에 지금 포인팅 말고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게 바로 언어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점에서 언어는 도구라고 말했잖아. 그치? 언어는 도구인데 공동의 관심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가리키는 것에 의해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장소란 우리의 inner words까지 나와서 여기에 이어지면 딱 조건이 다 맞네. 그지? 우리의 머릿속 세상에 있는 장소를 소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의 관심에 도달하기 위한 언어가 바로 도달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언어입니다. 자기 머릿속의 걸 공유하려면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뭐다? 언어가 자기 머릿속 거를 공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B는 물음표가 뜨지 않고 오히려 굉장한 확률로 B가 바로 이어질 수가 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외부적인 거는 포인팅하면 끝나는데 머릿속의 걸 공유하려면 뭘 쓰면 된다? 언어를 쓰면 되는 거구나. 이런 어떻게 뉴쌤은 친절해 라고 말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머릿속의 걸 공유하려면. 자 그 다음 보자. 메커니즘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요? 해석을 할 때 메커니즘 그냥 시스템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원래 뜻은 기재, 돌아가는 체계를 말하거든. 기재란 말이 없잖아. 시스템이라 하시면 똑같아요. 뜻이. 자, 이러한 시스템은 단어 줄 거고요. 이러한 시스템이 달성되는데 바로 가리킴으로써 달성되고 또 어떤 제스처, 행동의 또 다른 형태에 의해서도 달성이 되고 이모티브는 감정적인이라는 뜻이 똑같아요.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달성이 됩니다. 자, B의 내용 정리하면 머릿속의 걸 뭔가 가리키려면 전달하려면 언어가 필요한데 요 언어로 뭔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포인팅도 되고 제스처를 달리해도 되고 감정적인 표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B에서 지금 아까 A는 읽었죠? 뭐예요? 예를 들어 아기가 가리킨다는 얘기가 나지, 그지? 그러니까 B에서 A로 가기에는 지금 B의 주장은 A의 예시로 이어지기가 좀 어색하다.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것이 일단 먼저 순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C의 물음표가 뜯어보자. B가 제일 처음에 오는 건 거의 확실하고요. C로 가보자고. 자, 수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넘어서요. 이런 메타포가 뭐죠, 여러분? 메타포 뭐지 이게? 비유법. 그럼 뭐니 이건? metaphorical, 비유적인. assertion은 assert가 주장하다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된 거. 다 했던 단어예요. 다시. 자, 이 사람은 위에 나온 이러한 비유적인 주장을 넘어서서 대디하라고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등장하죠. 이제 A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거지. 아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뭔가 pointing gesture, 뭔가 가리키는 손가락질하는 그 행동들은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 기반이라는 것은 linguistic 뜻이 뭐라고 이거? linguistic 뜻이 뭐예요? 언어적인이라는 뜻으로 몇 번씩 나왔죠.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기초할 만한 기반을 가리키는 행위가 나타내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lay는 뜻이 뭐라고요? 동사원형 lay는 무엇을 놓다,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roundwork 이게 기반이거든. 다시. 자, 그에 따라서 가리키는 행위들은 그 아이가 컸을 때 나중의 언어 학습에 대한 기반, 기틀을 마련해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야? 어렸을 때는 일단 제스처, 포인팅이라든지 제스처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언어의 학습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라고. 자, 예를 들어서 pre라는 건 before라고 그랬죠? 뭐뭐 이전. 그래서 linguistic 아까 뭐라고 이거? 언어적이라고 그랬죠?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의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의 아이들은 대략적으로 얼마? 약 12개월 된 아이들은 거의 아기의 수준, 그죠? 아기가 나오네 이제. 약 12개월 된 아이들은 때때로 refer to 아까 했죠? 뭐라고? 뭐뭇을 나타내다, 표시하다, 그지? 언급하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국어 시간에 여러분 이거 환유라는 거 배웠습니까? 환유? 국어 시간에 환유 배웠니? 환유가 뭐니? 분필을 들다. 진짜 분필을 든다는 표현이야? 뭐야 이거? 뉴스에 분필 들었네? 그럼 이걸 뭐야 하는 건? 수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죠? 환유라는 게 뭐예요? 뭔가 비유적으로 이제 하는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서 구체적 물체를 이용해서 비유를 드는 것을 환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밥숟가락 노타. 국어에 있는 거의 표준어적인 표현이죠. 밥숟가락 노타는 진짜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다 이건? 돌아가시다 사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밥숟가락, 그 양반 밥숟가락 났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밥숟가락이라는 물체를 통해서 비유를 나타내는 걸 환유라고 얘기합니다. 국어책 배웠을 것 같아. 자, 다시. 정말 어렵네. 예를 들어 언어 사용 이전에 12개월 된 아이들은 때때로 환유적으로 뭔가 이제 물체를 이용해서 환유적으로 때때로 표현합니다. absent가 등장하네, 그지? 뭐라고 이거? 뭔가 그 자리에
없는 대상을 환유적으로 물체를 이용해서 비유를 합니다. 어떠한 장소를 가리킴으로써 이 장소라는 것은 그 물체, 대상이 최근까지 있어 왔거나 일반적으로는 위치되어 존재하는 그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아기가 아빠가 원래 있던 의자에 아빠가 없다고 손가락질한다는 예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환유적으로 표현하냐면 어떠한 아기가 가리킬지도 몰라요. 아빠의 의자를 뭐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 자리에 없는 아빠에 대한 표현으로서 아빠의 의자를 가리킵니다. 의자라는 구체적 물체를 대상으로 환유를 했죠. 그죠? 포인팅을 이용해서. 그지? 자, 봐봐. 그럼 여러분 지문의 주제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문의 주제가 뭔지. 그 다음 문장 해석을 해보자. 한별이. 지금 갑자기 표정이. 이런 날벼락이 씨발 이제 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맘 편히 수업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해석을 시키다니. 이게 몇 번이지? 9번? 이런 종류의 가리키기는 손가락질은 보일 수 있다. 뭐로? 전환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여기서 전환이라고 했는데 여기 전환이라고 사실 발전으로 보시면 발전으로 여겨진다네요. 발전. 전체 구조가 from A to B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고3들은 직접 연계 어법으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유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어법 중요하죠. 이 to는 뭐다? 전치사투예요. from A to B예요. B로. 전치사투기 때문에 반드시 ing가 돼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발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자, A를 가볼까? 사용하는 가리키는 것을 as B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돼. 처음엔 이런 형태였다고. 뭐로 사용하는 거? 프로토라는 건 이거는 원형을 말해요. 원시적인 형태. 초기 단계의 지시사. 초기다. 원시 형태의 지시사. 지시사. 지시사가 뭐냐면 품사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that 그거 지시사. 뭐 개소리야. with 뭘 가진? temporary 뜻이 뭐죠? 그렇지. 일시적인. 금방 끝나버린 일시적인 의미를 가진 초기 단계의 지시사로서 포인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냥 원래 애는 포인팅 할 때 그냥 뭐다? 그냥 시계. 이렇게 포인팅하는 이거.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의미로 되게 원시적으로 사용한 거잖아. 그지? 이게 뭐야? 핸드폰 이렇게. 포인팅의 원래 기능. 원시적인 포인팅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어디로 발전한 거다? 심벌에서 온 거야. 뭐니 이거? 상징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포인팅을 사용하는 곳에서 상징적으로 포인팅을 사용하는 것으로 발전한 것으로 여기 내린 얘기라고. 근데 물리적으로 사용한 것은 뭐와 함께요? 뭐가 있는 거예요? 좀 더 permanent 뜻이 뭐라고 이거? temporary의 반대말이죠. permanent 뜻이 뭐예요? permanent. 그 영구적인, 끝나지 않는 영구적인 의미를 영어는 영구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적으로 포인팅을 사용하는 것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자, 봐봐. 질문의 주제가 뭐야 그래서? 질문의 주제가 뭐지? 뭐 어떻다. 포인팅이라는 건 키워드가 들어가죠. 포인팅이 어떻다는 거야? 포인팅이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바로 포인팅이 무슨 자, 포인팅은 원래 뭐예요? 물리적 대상을 가리키는 거. 그치?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포인팅이 무슨 역할을 한다? 언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질문의 주제라고. 이해되니? 가리키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한다? 언어의 역할을 동시에 해줄 수가 있다. 아기가 가르쳤잖아. 아빠가 원래 있는데 없는 의자를 가리키는 게 애가 무슨 언어로 사실상 구사한 거야. 말은 안 했지만 아빠가 absent, 없네 라고 말한 거와 똑같다고. 포인팅이 무슨 역할을 한다 이거? 언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가 증명해주세요. 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고3들은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고 10번으로 갑시다. 자, 이거 좀 빠르게 할게요. 자, immoral 뜻이 뭐죠? 이거? immoral 비도덕적인, 부도덕한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5강에 또 등장해요. unethical이라는 단어가 동역이죠. 비윤리적인. 자, 부도덕한 행동은 has been prohibited 뜻이 뭐더라 이거? prohibit 외웠잖아? 뭐지? 막다, 금지하다, 못하게 하다. 이게 주어기 때문에 BPP가 맞죠. 금지되어져 왔는데 모든 사회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말이죠. 모든 주요 종교 전통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종교 전통은 하게 막 격려하는데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게 격려하고요. 도덕성이죠. 도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합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한 있기 때문인데 너무나 많은 합의가 있기 때문인데 도덕성의 내용에 대해서 다 좋은 얘기. 모든 사회마다 도덕성을 되게 중시하긴다. 우리 모두는 동의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주어는 오로 연결됐을 때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로 가고 이스고 그리고 뒤에 보면 unless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unless는 if not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접속사라서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죠 앞에서 누가 필요하다? 동사가 필요하다. 다시 우리 모두는 동의해요. 사람을 죽이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동의합니다. unless 만약 그것이 adequately가 뜻이 뭔지 아니? adequately 뭐예요 이거? 충분히라는 부사예요. 충분히 justify는 뭐고? justify 뭐야? 어머절? 정당화하다. justify. just 정당한 fy 뭐뭐하다 정당화하다예요. 그 어떤 그 행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그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의해요. 뭐에 대해서? 많은 feature가 명사로 뭐더라? feature 특징 그지? 자 아까 adequate 뜻이 뭐라고 이거? 형용사로 그럼 충분한이라는 뜻이야. justification 뭘까 여러분? 봐봐. just가 뭐라고 이게? 형용사로 정당한 fair와 똑같은 뜻이 있어요. justify가 뭐라고 이게? 뭐뭐서 정당화하다. find 뭐뭐화하다거든. 뭐뭐 fi로 끝나는 동사는 항상 fication이 명사가 돼요. 뭐니 그럼 이거? 정당화가 돼요. 정당화. 충분한 정당화의 특징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하려면 뭔가 조건이 필요한 거 다 동의한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놈이 뭐였을 때 100명을 학살한 사람이야. 그럼 죽여야 되지 그치? 이런 식의 합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동의하는데 the need는 지금 need가 형용사거든.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도 된다고요? needy people로 바꿔도 똑같다. 도움이 필요한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거다라는 거에 우리는 또한 동의해요. 도덕성에 대한 description 뜻이 뭐예요? 묘사, 설명. 도덕성에 대한 묘사, 설명은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데 이러한 합의를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도덕성이라는 건 뭐를 기초로 한다? 사람들의 동의나 합의를 기초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그러나 역접이 나왔네. 뭔가 좀 다른 얘기 나오나봐. 그러나 자 여기까지 내용 보면 뭐야? 도덕성이란 건 뭐가 반드시 기초가 돼야 돼? 공통의 합의가 있어야 돼, 그렇지? 도덕 좋은 거란 이런 거다라고. 근데 그러나 자 이런 합의, 도덕성에 대한 이러한 합의는 reconcile이라는 게 이게 화해하다,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도덕성에 대한 합의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실과 말이죠. 요 대은 동격 대시요. 즉 바로 그 사실. 자 C에 보시면 이건 우리 솔직히 풀 수 있죠. 나론리가 이 접속사 대시고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고 나론리라는 부정어가 문장 처음에 왔네. 그럼 이 문장은 뭐라고? 부정어가 처음에 와서 이 문장은 뭘 해줘야 된다? 부정어 독지를 시켜줘야 된다. 따라서 지금 do나 does냐 물어보는 건 일단 뒤에는 얘가 명사가 주어일 것이고 동사가 뭐예요? seem이라는 동사네. 그 주어는 지금 뭐다? s가 붙은 복수네. 그 조동사 뭐가 돼야 돼? do가 돼야 되지. does가 될 리가 없죠. 주어가 지금 복수이기 때문에 does가 올 수가 없다. 자 다시 도덕성에 대한 이러한 합의는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 사실과 조화가 맞아야 돼요. 그 사실을 지켜야 돼요. 이런 얘기야. 그 사실이란 뭐냐면 A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들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하다고 서로 다른 사회가 서로 다른 도덕에 대한 규칙을 도덕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올손 생략된다 그랬죠. 심지어 한 사회 안에서도 rational 뜻이 뭐예요 여러분? rational 뜻이 뭐예요? 뭐지 이거? 야 rational 뭐니? 이건 알아 그럼? reasonable 뜻이 뭐야 이거? 오메 신발 reasonable 뜻이 뭐야 이거? 야 reason이 명사로 뭐야 이게? 씨발 지금 고3은 맞니? reason 명사로 뭐야? 이성 동사로 뭐야? 초론하다 reason은 뭐예요? 이성적인 지금 여러분들한테 없는 거 미치겠네 동의어가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셔야죠 이거. 자 다시. 자 심지어 한 사회, 그러니까 사회마다 지금 합의하는 내용이 다 다르고, 그지? 또 심지어 한 사회, 대한민국이란 똑같은 하나의 사회 안에서도 이성적인 사람이 종종 의견이 불일치합니다. 뭐에 대해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오투투는 뭐랑 거의 비슷하다고요? 슈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무엇이 도덕적으로 행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란 하나의 사회 안에서도 뭐가 다르다? 도덕성에 대한 합의 사항이 다 다르다라는 건 좀 기억하자 이런 얘기라고. 자 보자. 내용 정리하면 여기 하위부 전까지 무슨 얘기예요? 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뭐가 있다? 도덕률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합의가 있다. 그죠? 근데 뭐도 있다? 그게 합의하는 내용이 문화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그건 좀 참고하자 이러는 거예요. 지문의 주제는 뭐야? 그래서 바로 사회에서 도덕성이 갖는 의미예요. 지문의 주제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도덕성이 갖는 의미. 사회 합의가 필요하지만 사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므로 그걸 좀 주의해야 된다. 도덕성의 정의다. 자 마지막 11번,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건 장문도 깨치고 좀 짧네. 문제는 연결이고요. 자 보자. 자 상당수 우리는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험을 바로 수다 떠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전화기로, 바쁜 친구와 이런 거 있죠. 이 친구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되게 훑어보고 있어요. 해야 할 목록을. 되게 바쁜 친구. 그치? 통화하는 도중에 수화기 너머로 들리잖아. 그치? 걔가 뭐 하고 바쁜 거. 그치? 나랑 통화하고 있지만 어떤 느낌이, 어떤 걸 캐치할 수 있다? 얘 되게 바쁘구나. 이런 거지. 뭐 그래 경민아 말해봐. 이렇게 통화는 하지만 되게 바쁘다. 또 두 번째 이메일이 열고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와 핸드폰으로 수다 떠는 경험해봤을 거예요. 자 그다음 이 his or her는 앞에 있는 요 바쁜 친구를 받아요. 바쁜 친구. 그 바쁜 친구의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의 노력이란 보이려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인터랙션은 얘는 지금 요걸 채팅을 받아요. 대화. 그러니까 친구인 나와 대화에 좀 몰두하는 걸로 보이도록 하려는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니 이거? 바쁜 와중에도 나랑 좀 통화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야.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친구와 통화를 하는 우리는 nonetheless가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야. 앞에 이걸 받아요. 이거 똑같이 이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종 detect가 뭐더라게? detect 감지. 그치? 종종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그 사람이라는 얘기는 바쁜 내 친구. 그 바쁜 내 친구의 여러 개를 멀티태스킹 동시에 하는 행동을 감지할 수 있고 나랑 통화는 하고 있지만 얘가 지금 내 말에 대답은 하지만 뭐다? 되게 바쁘구나 라는 걸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perception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인식이죠. 그러한 인지란 건 어떤 인지를 말해요? 얘가 지금 바쁘구나라는 걸 감지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데 얘가 바쁘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 인지를 Q가 뭐라고 여러분 이게? 단서. 동의어 뭐가 있다고? clue와 힌트가 있죠. 그러한 감지를 단서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놓아줄 단서. 우리의 바쁘고 distract라는 단어도 저번주에 했죠. distract 뜻이 뭐예요 여러분? 주의를 분산시킨다. 산만하게 만들더라고. 우리의 바쁘고 주의가 분산된 친구가 그냥 가도록 놓아줄 단서로서 그 인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존나 어렵게 썼지만 무슨 내용이야 이거? 전화만으로도 어떻다는 거 알 수가 있다? 목소리상만으로도 상대방이 졸라게 바쁘다는 거를 신호를 감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 A 전까지가 그 얘기예요. 전화만으로도 바쁘다는 것 감지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수능과 EBS 지문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별거 아닌 걸 졸라 어렵게 쓰는 거. 그치? 이거라고. 전화 목소리만으로도 상대방이 바쁘다는 걸 우린 감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얘기. 자, 그 뒤에 관계를 보자, 연결어. 심지어 absence 나왔네? 아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absent가 뭐라고 이게? 자리에 없는 absent 대리 나왔잖아, 그지? 이 명사라고 이게 뭐니 그러면 자리에 없는 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부재, 없는 거, 결여 이런 뜻이야. 심지어 뭐가 없는 상황에서도 시각적인 단서. 자, 전화로 얘기하잖아. 시각적인 단서 있니 없니?
없죠. 지금 목소리만 들리잖아, 그지? 시각적인 단서와 세부적인 상황적인 정보가 부재한 심지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정리하자면 뭐야?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도 이런 얘기야. 뭐만으로도 소리만으로도 이런 얘기지. 소리만으로도 앞에랑 똑같은 상황이죠. 소리만으로도 sensitive란 단어 외웠죠. 뭐라고 이거? 민감한 거지. 소리만으로도 민감한 그 전화하는 청자는 빈번하게 뭔가 make는 만들다라는 뜻인데 명사랑 결합되면 뜻이 하다는 뜻이 되죠. inference는 추론이고 다시 자 단지 시각적 단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민감한 예민한 청자들은 빈번하게 정확하면서 중요한 추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감정적이면서 cognitive 뭐더라 이거? 인지적인, 감정적이면서 인지적인 다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잘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방식으로부터 이 방식이란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으로부터 아 얘가 지금 뭔가 바쁘구나라는 걸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뭐만으로도? 소리만으로도 알아낼 수 있다. 자, rather 뭐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내용으로부터 보다는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나한테 충실히 하고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을 하는 표현 방식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어떻다? 바쁘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얘기고 뭐 하지 않고서도 보지 않고서도 그래서 뭐다? 이 지문의 내용은 뭐야 지금 이거? 뭐가 단서 정보를 잡는데 정보된 단서를 잡는데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질문의 주제가 되는 것이라고. 그 밑에 1번에 이제 답이 되는 거야. 첫 번째 거에. 자, 그 다음 보자. 기능적인 acoustics가 이게 소리, 음향이라는 뜻이에요. 보기에 나오죠? 그죠? 첫 번째 문제. 자, 소리, 음향의 기능적인 중요성이 있는데 신호에 있어서 이것은 훨씬 더 분명합니다. 얼굴 보고 하는 사교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뭐보다 뭐가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소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최근이랑 얘기하는데 내용도 그러고 예를 들어서 얼굴 보고 활짝 웃으면서 내가 채연이한테 채연아 사랑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말투가 어때요 이게?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리가 중요하다 이게. 얼굴의 어떤 단서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아기를 말이죠. 이 아기는 짜증을 내면서 깨어나게 됩니다. 바로 냅이 뭐예요? 냅. 이게 중딩 때 수건 많이 외우지 않니? take a nap. 뭐예요? 낮잠을 자다. 그죠? 낮잠이라는 명사예요. 낮잠으로부터 애가 짜증내면 깹니다. 자, only to가 중요한데 중딩 때 배웠어요. only to 동사원형을 쓰면 투부정사의 이제 내용 중에 앞에 거 뭐뭐 하게 되지만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only to 동사원형은 자 짜증나서 낮잠으로부터 깨게 되지만 notice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 어법 여기 ing가 됐다는 게 중요해요. ing 말고 되는 게 또 있어요. notice 뜻이 뭐지 이거? notice 뭐야? 알아채다. 알아채다라는 건 우리 감각 중에 뭘 사용하는 거야? 알아채다라는 건 봐서 아는 걸 말하는 봐서 아는 거. notice는 봐서 알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가 보다죠. 보다라는 동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지각동사라는 문법이 가능하지, 그지? 이 notice도 보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각동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뒤에 ing가 온 구조입니다. gaze는 뜻이 뭐고 이거? 저번 주에 있었는 gaze 뭐다? 응시하다, 쭉 쳐다보다. gazing 말고 되는 건 뭐예요? 앞에 notice가 지각동사기 때문에 동사원형 gaze를 써도 맞는 거지. 어법에서 틀린 건 뭐예요? 뭐라고 쓰면 틀려요? 지각동사 뒤에 뭘 쓸 수가 없다? 투부정사 올 수가 없다. 틀린 것이고. 자, 다시. 한 아기가 낮잠으로부터 짜증내서 깨고 그러다 결국 알아채게 됩니다. 몇몇 낯선 사람들이 자다 깼더니 이제 아빠 친구 엄마 친구 있단 말이야. 몇몇 낯선 사람들이 아기 본인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얘가 짜증이 난 상황이었지. 자, 그 다음 이 아기는요. 이 아기가 좀 더 심하게 격렬하게 훌쩍이기 시작할 때 그 아기의 아버지가 그 아기를 안아 들어 올려요 이렇게. 그리고 rub가 뭐죠? rub 문지르다. 그리고 그 아기의 등을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이건 행위고 동시에 뭐 하냐면 whisper가 소리가 들어가는 데 중요해요. whisper보다 whisper 뭐야? 조용히 해 새끼야. 이런 거지 그냥. 동시에 속삭이면서 뭐라고? It's okay baby. It's okay bab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괜찮아 애기야 라고 속삭이면서 뭐가 들어간다? 소리가 들어간다. 소리가 들어간다. 괜찮아 애기야. 그리고 making soft 마찬가지죠. 읽어줘 하고 이렇게 이게 뭐냐? making soft shit 하는 소리를 만드는 얘기는 이거지, 그치? 이거 뭔지 알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이게 다 뭐하는 애기를 다 달래는 행위죠.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기라고. 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다음 목소리와 얼굴 둘 다를 사용해서 그 아버지는 안심시킵니다. 그 아기를 뭐 하면서 바로 아기의 관심을 그 방문객들, 그 자기 친구들, 뭐 삼촌 누나들을 향해서 아기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봐봐 괜찮아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야. 말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뭘 한다? 말을 한다는 거. 괜찮아? 쉬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자, B 끝났어요, 그죠? 관계가 뭔지 보자. 자, 이렇게 쉬쉬한다. 그 뒤에 그 아기는 반응하는데 자, 어떤 상태로 경계하는 관심을 가진 채로 반응을 합니다. 하고 둘 다 요거는 지금 여기가 두 개가 분사구문으로 된 거예요. hearing. 둘 다 요거는 both A and B가 되고 둘 다 하면서 이렇게 돼요. 뭐 하면서 그냥 아기 본인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확인하면서 아버지의 얼굴 표정을 확인하면서 뭐 하면서 또 그 아기가 그 주변에 있는 새로운 방문객들에게 집중하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얼굴 표정을 확인하면서 다소 경계하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 아버지가 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좀 달래진다 이런 얘기로. 그래서 뭐다? 또 원인과 결과죠. 그죠? 그에 따라서 아기가 이렇게 잘 반응을 안심해서 하게 됩니다. 또 원인과 결과에 비슷한 연결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 보기에 들어가는 intern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뒤에 결과가 나와요. 자, 11번에 보시면 중요성, 뭐 소리, 음향의 중요성, interpersonal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소리의 중요성이 지문의 제목으로 가면 딱 맞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